전 세계가 바다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관광지가 수몰 위기, 미국 동부 해안가 도시들도 침수되고 섬나라 주민들은 더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전 세계 각 국가들은 해수면이 계속 오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토목공사에만 몇백 조씩 쏟아붓고 있어요. 앞으로는 몇 천조를 써도 부족할 거라고 하죠. 자, 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토목공사들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유럽의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올해 6월에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 축구 경기장 400개 크기, 약 2.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인공섬을 건설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여의도랑 거의 비슷한 면적이죠. 한마디로 인공섬을 겁나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덴마크가 갑자기 코펜하겐 앞바다에 거대 인공섬을 짓는 이유는 바로 해수면 상승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평균 해발 고도는 30m밖에 안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지대가 아주 낮아요.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지대 몰레회이 언덕의 높이가 겨우 170m, 그리고 덴마크 해안선 길이는 7,000km에 달하고요. 코펜하겐의 니언 운하는 도시 곳곳에 쭉쭉 뻗어 있어요. 이 운하하고 도시가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래서 코펜하겐에 놀러온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를 잡았죠. 자, 덴마크의 지리적 특성이 이렇게 지대도 낮고 바다하고 접한 면적도 넓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덴마크에 태풍이 불거나 높은 파도가 일거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갑자기 커진다거나 하면은 큰 피해를 입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해수면 변화에 아주 민감한 국가들 중 하나죠. 코펜하겐 대학교 닐스보어 연구소의 얼음기후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코펜하겐의 해수면은 0.8m에서 1.6m 정도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해요. 자, 이에 따라서 코펜하겐 시민들은 안 그래도 지대도 낮고 대륙 대부분이 바다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미리 계산해 볼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 의회는 인공섬 리네트올름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죠. 코펜하겐의 바다 바로 앞에다가 인공섬을 건설해서 방파제 역할도 시키고 해수면 상승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기초공사로 바다 위에다가 섬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흙 8천만 톤을 가져와서 매립하고 인공섬 주변에는 댐 같은 이런 방어시설을 건립, 해수면 상승과 해일로부터 항구 그리고 섬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또 수도 코펜하겐도 이 섬을 방파제 삼아서 보호하는 거죠. 이 공사가 듣기만 했을 때는 정말 쉬워 보이는데 이게 보통 큰 공사가 아니에요. 일단 어마무시한 사회적인 비용이 소모될 텐데요. 이 섬 형태를 만드는 기초 공사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이 기초 공사만 2034년에 마칠 예정이라고 하고, 섬을 완전히 짓는 데까지는 2070년이 돼서야 마무리가 된다고 해요. 장장 50년이나 걸리는 아주 대공사죠. 근데 또 이 공사가 반드시 예정대로 기일에 맞춰서 진행된다라는 보장은 또 없죠. 이 섬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추정으로는 26억 유로, 하나 기준으로는 3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나한입만 엄청난 돈이죠 진짜. 이 돈을 7천원짜리 뜨끈한 순대국밥으로 치면은 51만 4천 그릇이 나와요. 비용은 여기서 당연히 끝이 아니겠죠. 만들고 나서 유지 관리비라든가 예상 못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들 거예요. 기후변화 하나 때문에 덴마크는 정말 큰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가볼 겁니다. 베니스의 최고 명소 산마르코 광장은 해발 고도가 겨우 64cm에 불과해요. 평균 해발은 1.1m에 불과하죠. 물의 도시라는 말이 사실 물에 잠기는 도시라는 뜻이었던 거죠. 이런 베네치아는 지난 수세기 동안 여름만 되면은 물과의 전쟁을 해왔는데요. 특히 지난 1966년의 홍수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홍수로 인해서 평균 수위보다 대략 2m나 높은 밀물이 몰려들면서 도시 전체가 바다에 잠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최근 수십 년간 이례적인 폭우 또 해수면 상승으로 그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몇십 년만 더 지나서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해수면이 계속 오르게 되면 문화재, 관광지, 주거지역 할 것 없이 그냥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웁니다. 일명 모세 프로젝트. 이 모세 프로젝트는 베니스에서 아드리아해로 나가는 관문 총 3곳 바닥에 길이 20m, 높이 30m, 무게 300톤짜리 대형 방벽 78개를 연결하고 설치해서 앞으로의 범람이나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베네치아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방벽이 작동하는 방식이 꽤 재밌는데요. 평소에는 관문 내부에 해수를 채워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해서 안 보이게 해놨다가 해수면이 평소보다 1.3m 이상 높아질 걸로 예측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침수 위기로 봅니다. 이 침수 위기 때 압축 공기를 관문 안에 주입시켜서 부력을 이용해서 이 문들을 30분 안에 바다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방벽의 높이는 대략 10층 건물의 높이, 앞으로 일어나는 해일이나 쓰나미,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등 자연재해를 이 방벽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 방벽이 바다 아래에 있는 이유는 베네치아가 아주 경관이 아름답고 물의 도시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경관을 해칠까봐 라고 하네요. 그래서 평소에는 숨겨놨다가 위험 상황이 있을 때만 이렇게 바다 위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경관도 보호하고 미관도 보호하고 또 도시도 보호하는 아주 똑똑한 아이디어죠. 이 모세 프로젝트는 2003년 4월에 시작됐고요. 예산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덴마크 리네트올름 예산의 2배나 됩니다. 총 예산이 60억 유로, 대략 8조 1000억 원이나 들여서 건조됐습니다. 와, 나 한 입만 진짜. 자, 이 돈이면은 4천만 원짜리 자동차 20만 2,500대나 돼요.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자, 어쨌든 2020년에 처음으로 건조한 지 13년 만에 이 방벽을 작동시켜 봤는데 첫 가동 때부터 말썽을 부렸다고 해요. 작년 여름 때도 홍수가 나가지고 이 방벽을 작동을 시켰는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베네치아 정부도 이탈리아 정부도 엄청 욕먹고 곤욕을 치렀다고 하죠. 미국 역시도 해수면 상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 연안을 덮칠 당시 뉴욕의 스테이튼 섬 전체가 물에 잠겼어요. 자, 이때 24명이 사망했고 재산 피해도 상당했는데 100년 전에 쌓아놨던 방파제가 이 높은 파도에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자, 또 뉴욕 맨해튼 저지대가 침수되고 뉴저지 해안이 붕괴되고 공항이 잠기고 브루클린 생태공원도 잠기고 오염수가 넘쳐서 건물 지하로 흘러들고 미국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재산 피해만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에서 무려 70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나사 고다드 우주연구소 컬럼비아 대학 공동연구진의 컴퓨터 모델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뉴욕 주변의 해수면은 38m 이상, 그리고 2080년에는 90cm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해수면의 높이가 3.8cm만 상승해도 뉴욕시에 3등급 허리케인이 들어닥치면은 도시 상당 부분이 침수될 거라고 해요.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케인이 몰아치면은 미국 동부 해안가 도시는 앞으로도 계속 물에 잠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뉴욕주는 스테이튼 섬 주변에 방벽을 두르고 해발 고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공사는 앞으로 300년을 대비해서 설계했다고 하고요. 샌디 허리케인이 닥쳤을 당시 그때 수면 수위보다도 60cm 이상으로 높일 거라고 합니다. 내년 공사에 들어가서 2025년 완공이 목표라고 하고요. 예산은 대략 7,466억이 든다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토목 공사들을 알아봤는데 이런 사례들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절대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네덜란드를 비롯한 저지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방벽을 쌓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옮긴다고 하고 태평양의 섬나라 주민들은 더 높은 지대로 혹은 아예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아시아개발은행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쯤에는 해수면 상승 때문에 매년 최대 2조 8천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돈이죠. 이 예산은 사실 해수면이 안 올랐으면은 애초부터 안 써도 됐을 돈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이 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방파제도 짓고 섬도 짓고 지반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토목공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다라는 사실 자체가 해수면이 실제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아주 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해수면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미친 나라가 이렇게 큰 돈 들여가면서 몇십 년이 걸리는 공사를 하겠어요. 그쵸? 어쨌든 저는 다음에는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